안녕하세요. 주식거북입니다. 어제 나스닥 대비해서 엄청 실망스러운 코스피 지수죠. 간단하게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외국인 같은 경우는 기수익률이겠죠. 기수익률, 반기 수익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6월 21일, 6월 뭐 대충 보면은 6월 19일이니까 이 2주 거래일부터 쭉 계속 팔기 시작하고 아마 내일까지 조금 팔 가능성도 있지만 오늘까지 해서 끝날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니 선물을 1조 이상 팔았다는 것은 이제 털만큼 다 털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환율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화 같은 이유는 126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간 이유는 얘들 수익률 배분 때 그렇습니다. 달러로 바꿔서 각 나라 각 펀드 쪽으로 송출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빠진다고 지수가 이렇게 빠진다고 그렇게 특별하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대형주대로 외국인들은 특히 코스피 200 종목들에 집중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수 변화가 엄청 심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빠진다고 나스닥은 오르는데 왜 우리는 빠질까 그래 생각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아닐 것 같고 반기 수익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가 환율도 좀 튀고 있는데 제가 예상치로 보는 환율은 1270원대입니다. 아마 그게 7월달 아마 다음 달부터는 그렇게 빠질 거예요. 환율은 저는 빠진다고 봅니다. 아마 제 생각도 그렇지만은 대부분 뭐 펀드나 증권사들은 추정치를 그래 보고 있을 겁니다. 예, 단기적인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종합주가 지수로 봤을 때 이제 반등일 겁니다. 이제 반등. 자, 지금 2600 거의 80선까지가 80선이죠. 2680선 2650부터 그때부터 그 지수가 거의 한 5% 이상 빠졌어요. 한 5% 정도 4, 5% 빠졌는데 요때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보시면은 2650을 뚫으려 했던 3 이날 2637부터 쭉 보시면은 매수가 한번 들어갔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계속 제가 방송 중에 말씀드린 대로 롱과 숏의 공방에 외국인은 지수 플레이를 한 거 같고 그때부터 쭉 빼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뺀 겁니다. 수익 배분율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다음 주부터 이번 주 아마 내일까지 제가 볼 때는 제가 좀 순진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선물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다시 매수로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많고 외국인도 어느 정도 팔았으면은 나스닥 영향을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 봤을 때 내일부터 조금 반등하고 돌아서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전쳐봅니다. 자, 기관들은 상거래일 동안 계속 지금 끄집고 올리고 있죠. 예, 그리고 오늘은 연기금도 계속 지금 상거래일 동안 끄집고 올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 이 애들은 먼저 배분율 수익 배분율을 다 정리했습니다. 같이 정리가 들어갔어요. 같이 들어갔는데 일찍 끝냈고 외국인은 오늘 빠르면 오늘 어제도 2거래일 남았는데 30일까지 제가 볼 때는 오늘이 끝날 것 같은 판단이 서네요. 네, 그래서 너무 지수 프로에 지금 빠져있는 코스피 200 종목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내부까지도 이제 바닥을 따졌다고 생각하시면은 어느 정도 매수 타이밍은 저점 바닥 매수 타이밍 아주 매수하기에는 아주 좋은 찬스가 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 설명 들어갈게요. 자, 현대인프라코어 저는 오늘부로 정리 다 했습니다. 바로 말씀드릴게요. 수익률은 28.3% 그리고 보유기간은 만으로 약 7개월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들 정리 다 했습니다. 오늘부로 정리가 깨끗했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 11주 정도는 남겨뒀습니다. 흔적을 남겨둔다고
한 11주 정도는 남겨둬서 거의 뭐 99.9% 다 팔았어요. 다 정리됐습니다. 정리하고 험에 제 시대에 90% 들어갔습니다. 그런 이유는 더 이상 이제 기다리는 것보다 이 종목보다 더 확실하게 제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없다는 제 판단에 저는 시드를 90% 실었습니다. 양으로 보면 엄청나겠지만 뭐 일반 개인 그보다는 좀 많지 않을까요? 제가 90% 시드를 다 실었다는 걸 제가 오늘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허움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고점입니다.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고 하지만 저는 관망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관망입니다. 목표 추정치로 봤을 때 평균치로 보면은 약 14,500원, 14,000원까지 올 수 있겠는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현대제뉴의 상장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의 이 끌개는 없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물론 단타대는 계속 열릴 수가 있어요. 변동폭이 심해지겠죠. 물량 털라 그러면 올렸다 빼고 올렸다 빼고 물량 털기 작전에 들어간다면 캔들의 변동성은 엄청 심해질 겁니다. 참고하시고 더 이상의 끌개가 있는 어떤 뉴스가 현재 나와 있는 건설기계 쪽의 어떤 소싱보다는 임팩트가 강한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마 물량 넘기길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판단에 정리다 했습니다. 자,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앞으로 이게 추정치가 어떻게 되는가는 이제 조금 저는 만약에 만원대가 무너진다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만원대가 무너진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약 20%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20% 맞나? 12,000원에 20%면 한 15% 이상 빠져야 되겠네요. 15% 이상 빠진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지만, 이 상태에서 위로 올라간다면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배제하겠습니다. 그래 보시고, 혹시나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조금 아직도 가지고 계시고 좀 더 멀리 내다보시는 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그래도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설명을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HMM. 오늘 제가 인프라코어 설명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시드 다 실었습니다. 거의 90%. 그 이유는 단지 하나입니다. 제가 6월 말 앞으로 이 거래를 남은 동안에 어떤 변동사항이 없으면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 제 판단은 계속 실어 나가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한 4, 5일 전에 방송에 제가 앞으로 좀 길게,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두서너 달 걸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까지 저는 이 시드를 계속 차고 갈 예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수익을 한 6, 7개월에 한 30%, 대충 한 30%씩, 1년으로 따지면 60%죠. 제 세대 60% 같으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금액이고, 그래서 저는 뭐 변동폭이 심한 것보다 어떻게 딱 뛰어나는 종목을 묻어두고 가는 그런 스타일 매매법이라서 여러분들 중에서 또 저랑 케미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주식 거북이 방송은 타이틀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진일보하는 스타일이라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동폭이 없어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따로 놉니다. 저는 이런 주식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좀 이래 흐름, 대세 흐름, 대세 상승, 대세 하락, 대세 하락일 때는 시대의 배분에 따라서 조금씩 주고 담는 거, 그리고 어떤 기준치의 금액이 저는 2만원으로 보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2만원 밑에서 담아져 있는 주식의 수량은 2만원 정도 근처에 갔을 때 조금씩 익절해 나가면서 또 내려가면 매수하고 올라가면 다시 팔고, 그러다 어떤 슈팅이라든지 아니면 차트상이나 수급상에 상승장이 올 때는
또 다시 계속 사가지고 올라가는 어떤 그런 매매 기법을 쓰는데,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스타일대로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어요. 계속 그냥 처재하고 기다리는 수익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반드시 밑에서 수익을 봅니다. 그래서 계속 주식 수량을 늘려가는 그런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볼 때는 좀 진부할 수도 있지만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다른 데 혹시 들어가가 힘드는 것보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빠지고 뭐 이래저래 회사치만은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시 한번 꼬리를 트고 올라가는 장이 벌어질 것 같아요. 자, 5일선과 21선이 충돌하기 일고 직전입니다. 예, 그리고 RSI도 지금 5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네, 이제 찬스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90% 시드로 담아서 진행을 할 예정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2만선 뚫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방보다는 상방이 좀 더 열려있는 분위기네요. 차트상도 그렇고 뭐 빠질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고 신경 안 씁니다. 일단 언제 이틀 동안 이번 주 이 거래일 동안에 2만원을 뚫을 수 있는지 조금 기대치 보고 있습니다. 2만원을 뚫는다 그러면은 저는 조금 팔겠죠 다시.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행보라면 계속 감마입니다. 자, 그래 보시면 되고, 오늘 대환료 좀 많이 빠졌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유동성이 심할 때는 단타도 나오지만 또 다시 한번 주 담아야 될 찬스가 왔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지금 경기가 어떻게 됐든 중국의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됐든 이런 것보다 차트를 보시고 내려왔다 그러면은 이런 회사 주식은 이 회사 담보 비율 아시죠? 부채 비율 18%. 롯데케미칼하고 또 틀립니다. 결코 이런 주식은 부담이 없어요. 내려가도 부담 없어요. 올라가면 땡큐 하고 수익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변동성으로 아마 7월달 다음 7월달에 아마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이 다시 나올 겁니다. 금리나 인하 및 그때 다시 슈팅 또 줘요. 슈팅 줄 때 어떻게 올라가는지는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익절하시면 됩니다. 저기 고점에 물려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하는 것도 못하다는 말도 있듯이 움직이십시오. 매수하시고 슈팅 주면 매도하시면 됩니다. 계속 끝까지 갖고 있는 거는 좀 어리석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익절 타이밍은 16만원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16만원 이상일 때는 일적하십시오. 그 다음 대한항공, 어제 방송한 바와 같이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왔어요. 저는 이 매도 타이밍을 24,700원입니다. 요 고점은 결코 넘길 수가 없을 거예요. 요 고점은 저는 그래 봅니다. 하여튼 오늘도 보면은 24,550원에서 밀리지만 공방하지만 버텼습니다. 윗꼬리 달고 내려왔지만 버텼어요. 내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슈팅을 주고 이 24,700원 정도 왔을 때는 익절하십시오. 25,000원 뚫고 올라가기는 아직까지 끌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단지 8월 달에 대통령이 미국 가서 어떤 보따리를 선물 보따리를 가져온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이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익절하시는 게, 익절하시고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올 때 다시 사시면 돼요. 상 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신은 큰 변동성에 이 쇼크가 로그의 싸움이 벌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는 계속 쳐 올라가는 어떤 그런 거는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은 매도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다시 도떨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코스피가 돌아가듯이. 자, 그래서 그래 보시고 좀 더 슈팅 줄 때 2~3%더 주거들랑 매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자, 삼성중공 다시 한번 찬스가 오는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한테는 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6,500원에 무너지면 한번 조금 담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6,500원 선은 한번, 6,500원선에 조금 한번 담가 보시고 더 밀리면 조금 더, 만약에 6,500원이 밀리면은 6,200원까지 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느 선? 요 선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6,500원 선이, 이거 뭐 대충 보시는 차트 보시는 분 아실 거예요. 요 선입니다. 요 선 6,500원 선에 밀리면은 다시 2단계 하방 요까지 6,200원 요까지 밀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담아 보시고 여기서 반등을 한다면 다시 끌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다시 밀린다면 다시 6,200원 선에서 다시 재매수. 그럼 평균가가 6,500원과 6,200원이면 6,350원 되겠죠. 여기서 감당 하나 해보시면 다시 한번 수익을 볼 수 있어요. 저도 이런 주식이 참 좋아하는데 아깝습니다. 네, 한번 보시고 내려가신다면 매수, 좀 더 내려가면 조금 더 매수, 매수 양보다 거의 한 배럴 이상을 6,200원 선에서 매수를 하시면은 거기서 다시 한번 10%의 수익을 볼 가능성이 아주 많아집니다. 아마 그건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기억하시고 참고하셔서 매수와 매도 타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다음 네이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네이버 아마 매수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뭐 실적이 어떻니 뭐가 어떻니 아무리 그래 해도 네이버와 카카오는 우리나라의 플랫폼의 선두주자입니다. 이 주식이 빠지지 이게 보시면은 자 외국인이 쭉 이렇게 팔아도 지금 이 외국인과 기관 프로그램 이래 팔았죠. 언제부터 6월 19일부터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이래 흘러내리는 게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20% 30% 아닙니다. 위에 고점에서 같으면은 많이 빠졌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빠진 거는 7, 8%예요. 하루에도 끄집어서 올릴 수 있는 프로테지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니 매수 찬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18만원에 무너져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니 지금 경기 선행지수 그 다음에 저희들 물가지수 그리고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가 온다고 생각했는 게 약 2분기가 밀렸습니다. 내년 초, 내년 상반기에 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래 보고 있는 거는 그렇고 그때 금리 인하가 생긴다면은 그때부터는 완전히 경기 침체 돌입 단계다 들어가 두 발이 다 당기는 거죠. 그 전까지는 살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수익을 볼 수 있는 지금 자리이고 내일도 마찬가지도 모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저 바닥까지 이게 지금 RSI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바닥에 붙었어요. 20도 안 돼요. 바닥입니다. 바닥. 그래서 이게 23만원 2만원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치고 올라가면은 지금 계속 타고 내려오셨다면은 조금 더 매수하셨다가 뭐 지금 18만원대 매수하고 있어요. 평균가가 아직까지는 더 먹을 수 있는 찬수라고 생각하시고 매수하시더라도 상관없을 것 같네요. 그래 보시면은 정확할 겁니다. 매수 타이밍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네이버는 우리나라 IT 플랫폼의 선두주자입니다. 얘들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 회사들이에요. 자, 간단하게 보고 해도 한 20분 지났네요. 여러분은 현재 지금 아마 오늘 이 코스피 지수 그리고 각 종목에 따르는 실망성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많이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쉽게 생각하십시오. 빠져야지 올라가는 게 주식입니다. 그리고 팔아야 사는 사람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외국인이 이래 파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또 말씀드리면은 검은머리 외국인도 많습니다. 요즘 CFD 계좌에 대해 가지고 아시겠지만은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계좌입니다. 많게는 10배까지 이런 애들이 이렇게 팔고 선물을 팔고 현물도 이러는 거는 이 애들이 경기 침체 구간이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빼뜨기 했던 거를 지금 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희망적이라는 거를 발상전환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코스트 나스닥 환율이 좀 더 튀죠. 계속 지금 달러를 뺄 거예요. 지금 아마 오늘 저녁까지 뺄 겁니다. 새벽까지 1311원. 그 다음 지수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 10 빠지지 않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만약에 나스닥이 빠지지 않고 뭐 약보합이나 강보합만으로 끝내줘도 현재 3일 동안 나스닥이 받았던 영향은 한꺼번에 저희들이 다 받아요. 코스피가.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 1% 이상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 주식이라는 건 사고 팔고의 게임이기 때문에 영향을 한꺼번에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또 폭등하니 뭐니 대세 상승이나 소리 나오는데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듣지 마시고 빠진 것만큼 영향을 다시 받아서 도들로 다시 위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흐름을 매각하게 생각하시고 초심을 잡으시면은 여러분이 저희들이 제가 방송하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수익을 보고 놓을 수 있다는 거. 물려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제일 안전하다는 현재 상태에서는 제일 안전한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계속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분의 방송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은 다 수익을 다 봤습니다. 현재 물려도 있지만은 저는 수익을 보고 놓을 거고 다시 한번 수익을 봤을 때는 그 말씀을 인프라코어처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힘듦이 내일은 반대급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흐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만큼은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다시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